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대로템 저점의 추세는 계속적으로 잘 올라가주고 있고, 고점의 추세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딱 이 현대로템이 여기 11만 원 구간에 딱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빨랫줄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냥 바람에 불어서 왔다 갔다 빨랫줄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 여기가 지금 11만 원의 구간만 좀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주면은 바로 또 신고가까지도 지금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계속 좋다라고 사실 하는 얘기가, 정말 제가 매번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정말 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대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현대로템은 정말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돈을 잘 벌지 못할 때는 어때요? 잘 벌지 못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돈을 평균적으로 벌 때는 주가도 굉장히 재미가 없죠. 근데 어때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바로 엄청난 상승을 흐름을 보여주는데, 현대로템이 주주 여러분들 원래 철도를 만드는 회사죠. 기차. 근데 얘네가 사업 확장을 해가지고 뭘 해요 이제? K9과 이런 방산 쪽으로 진출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저는 그게요. 현대로템이 그냥 단순히 방산과 철도만 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지금 숨은 사업들을 두 가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수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각각의 사업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오려면 당연히 또 시간이 걸려요. 지금은 방산과 철도 쪽에서만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결국은 저는 로봇 쪽과 수소 쪽에서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영업이익보다도 더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로봇에 관련된 회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번에 현대로템이 CES 2025에서 로봇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꾸준하게 로봇에 대한 이슈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다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먼저 시원하게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현대로템이 계속 사상 최고가의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특별하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라는 게 완전히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매물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매하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현대로템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겠구나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가 한 번에 쭉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어때요? 눌림목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눌림목의 구간에 올 때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추세 상승을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최근에 11만 5,800원, 제가 딱 한 달 전에 촬영했었던 영상인데,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 때문에 주주분들한테 현재 가격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떠드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저는 또 싸게 살려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것만 전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얘 더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현대로템 목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분명히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렸죠. 해당하는 가격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기 매물대가 이 해당하는 빨강선이거든요. 근데 어땠어요? 얘가 못 가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거래량이 돌파하면서 바로 시원한 시원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상승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들어온 거 맞습니까? 자, 우리 주주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항상 매물대 차트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주분들도 딱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매물대 두 개를 그을 건데 A라는 가격과 B라는 가격이 있는데 B라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바로 A라는 가격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A라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B라는 가격대까지 눌림 조정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용을 하는 게 12만 원의 구간에서 눌림 조정을 받으니까 어때요? 바로 밑에 있는 가격대까지 눌림 매물대까지 저항을 받았고 매수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로템이 정말로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싸게 사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로템이 12만 원에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잖아요. 얘 현대로템 계속 아마 왔다 갔다 이제 앞으로 횡보하는 모습 나올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바로 12만 원 돌파를 하는, 이제 흔히 또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 가실 분들은 약간 지루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나는 지루한 게 싫다, 대신에 비싸게 사도 좋다, 그러면 12만 원 가격대 돌파할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아마 빠르게 수익이 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해 주시고 로템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나왔을 때 제가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눌린 구간에서 또 제가 재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현대 로템이 약간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약간 눌림에 조정을 주는구나 라는 정도만 인식을 해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현대로템에 대한 기업을 분석을 해드렸던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주주분들,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집중해야 되는 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저는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파동을 공략하는지 기법 하나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현대로템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 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현대로템의 수급으로 와서 좀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24년 1월부터 24년 12월 31일 딱 1년간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860만 주, 그리고 기관이 220만 주, 엄청난 물량을 지금 쥐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주분들한테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게 제가 딱 4월 달부터 지금까지만 체크를 할게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150만 주의 물량을 팔아치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주주분들 현대로템 아까 제가 24년에 800만 주 이상 물량 보유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로템은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데 단기성으로 들어오셨던 외국인 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눌림목 만들어주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파동을 이용을 할 거고 제가 바라보는 저는 현대로템의 좀 최대 목표가는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주가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더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주분들 현대로템 정말 또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